기사는 건축피해 예방을 위한 3자 지급 방식을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을 먼저 보시면 이처럼 계약 내용을 확인했다면 건축주는 업체와 상의해 대금 지급 방식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업체는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공사 대금을 요구하는데 공정률에 비해서 많은 대금이 지급되면 건축주는 업체에 끌려다니게 돼 주의가 필요하다. 때문에 대금 지급 방식을 건축주와 업체 간 직거래가 아닌 제3자를 통해 지급하게 되면 공사 중단으로 인한 건축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이다. 틀린 내용. 예를 들어 은행이나 신용기관을 매개로 해서 건축주가 건축비용을 기관에 납부하면 건축업체가 공정률에 따라 대금을 찾아가는 방식이다. 지금 이렇게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은행이나 신용기관은 규정률 평가 능력이 없어요. 비용이 저렴한 건축 설계 사무소에 규정률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가 있으나 규정고 평가 능력이 없어요. 국내 몇 안 되는 대규모 업체는 비용이 과다하여 의뢰할 생각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골조공사를 했다. 그러면 20%밖에 안 되는데 50% 평가해서 총 공사비 10억 중에 5억을 지불하는 게 은행이다 보니까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겁니다. 이를 통해, 그러니까 제3자 지급 방식을 통해 부실업체로 인한 건축 피해와 건축비용 지급 지연 등 불량 건축주로 인한 건설업체의 피해를 동시에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잘못된 내용이죠. 건축업계 24년간 몸담아온 이모 건축사는 건축주는 저렴하게 집을 지으려 하고 건설회사는 이윤을 남기려 하도급 업체에 공사를 맡기는 것이 현재 건축업계의 현실이라며, 원청업체가 하도급 업체에 제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공사가 멈추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서 건축주도 내 집을 짓는다는 기대감보다는 발품을 팔아 보다 많은 정보를 비교해야 그나마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면서 법제화가 필요하지만 제3자 지급 방식이 건축 피해 예방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근데 이 제3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 현실적으로는 없습니다. 이 건축사는 그러면서 건축주도 계약 당사자인 만큼 불공정 계약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한다면서 업체가 자체 제작한 계약서는 피하고 업체의 국세 완납증명서, 법인 등기부 등본 등을 요구해 부실업체인지 확인하고 해야 된다. 이게 다는 아닙니다.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피해 예방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연면적이 60평을 초과한다. 종합건설 시공 대상이죠. 근데 60평을 초과하지 않는다. 그러면 종합건설 시공 대상이 아니죠. 일반 업자들한테 시공을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일반 업자는요, 명함에는 종합건설이라고 써 있는 경우가 많고요. 종합건설 회장님이라고, 종합건설 부사장이라고, 임원이라고 써 있는 경우가 많은데 다 사기꾼들이죠. 그래서 종합건설 시공 대상이 아닌 경우 직영공사를 하면서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데, 업체가 개인인 경우, 개인 사업자가 내 집을 지어주는 거죠. 그 개인의 신용도를 조사해야 합니다. 개인의 신용도를 조사해야 된다고요? 아니, 어떻게, 말도 안 됩니다. 은행에서 1,000만 원에 돈을 꾼다 할 때 엄청난 조사를 당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수억 공사를 하는데 개인의 신용도를 조사해야 합니다. 요즘 신용도 평가 기관도 많은데 인터넷 평가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법인인 경우는 믿으면 안 됩니다. 법인은 폐업 신고하고 날려버리면 그만이거든요. 개인 책임을 안 진다는 거죠. 그래서 법인과 계약할 때는요, 주식회사 무슨 건설, 이런 법인과 계약할 때는 연대보증인단을 만들어서 신용 있는 대표자 개인이 서명날인하고 인감도장 찍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갑이 홍길동이다, 을이 주식회사 무슨 건설이다, 대표 장길산이다, 법인 도장 빵. 그럼 법인 날려버리면 책임이 질 거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연대보증인, 장길산, 개인 인감도장도 찍어라 이거죠. 싫다고요? 이런 업체하고 거래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신용불량인지 조사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받아라. 세금도 천납하고 있다. 이 회사나 이 개인이. 그러면 이런 사람들하고 거래하면 안 되죠. 시공권 포기각서 받아야 되고 유치권 포기각서 당연히 받아야 되고 유치권 포기각서는 하도급 업체 것도 받아야 되죠. 대부분의 유치권 행사는요. 하도급 업체가 행사합니다. 아니, 건축주는 시공사한테는 돈을 줬거든요. 근데 시공사는 돈을 받았으니까 유치권 행사 못하겠지. 근데 하도급 업체에 돈을 안 줬기 때문에 하도급 업체가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도급 업체 직불 원칙을 지키고 하도급 업체 유치권 포기각서도 받아 챙겨야 된다. 견적의 적정성도 검증해야 된다. 만약에 A 업체 10억 원에 해주겠다. B 업체 10억 원에 해주겠다. 근데 A 업체는 인상이 별로다. 얘는 인상 좋고 예의 바르고 아주 친절하고 키 크고 잘생기고 사기꾼들의 특징이죠. 그러면 보통 똑같은 금액인데 B한테 의뢰를 합니다. 대부분. 그러나 어떤 차이가 있냐면 골조공사비다. 얘는 A 업체는 2억 원을 잡아놨거든요. 골조공사비다. 얘는 4억 원을 잡아놨어요. 대부분 초기 공장에서 땡겨 쓰겠다는 거죠. 그러면 뒷공장에 공사 금액이 없어요. 그러니까 골조공사하고 나서 공사가 중단되는 거죠. 그래서 견적의 적정성, 초기 공장에 공사 금액이 너무 많이 책정된 건 아닌지 이것도 검증해야 한다. 그 다음에 계약금 지불할 때 계약금을 지불했는데 들고 도망갔네. 그래서 서울부중범위 이행부증서를 받고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월말 결제할 때는 기성률을 철저히 검증해서 기성률 이하로 공사비를 지급해야 된다는 거죠. 주의할 점 몇 가지를 써놨고요. 종합건설 시공 대상이다. 그러니까 연면적 60평이 초과된다 또는 다중주택이다.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건물이다. 근데 종합건설이 시공 대상인데 종합건설인지 여부는 명함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또 사업자 등록증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자 등록증에는 종합건설이라고 되어 있지만 종합건설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먼저 법인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서 인터넷 등기소가면 뗄 수 있는 거죠. 종합건설사 대표이사의 신분증과 대조해 봐야 된다. 여기에는 대표이사의 이름과 주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이사의 신분증과 비교해 보는 거죠. 그리고 건설공제조합과 대한건설업협회 홈페이지 상에 상호를 입력해요. 검색 클릭을 하면 대표이사 이름과 본점 주소가 나옵니다. 그러면 종합건설 면허가 진실로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 거죠. 건설공제조합의 회원이어야 됩니다. 근데 명함은 종합건설 회장님인데 검색해 보면 건설공제조합에 안 나와. 사기꾼들이죠. 그리고 소규모 건설의 경우 대표이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면허 대여 업체인 경우가 많거든요. 회장님 명함 들고 온다, 부사장님 명함 들고 다 소용없어요. 대표이사와 직접 계약 체결해야 되고 대표이사의 신용정보도 받고 연대보증인란에 서명 달인하고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면 사기꾼 업체고 인감이 첨부된 시공권 포기각서 받아야 되고 유치권 포기각서를 받되 하도급 업체 유치권 포기각서와 공사 완납증명서도 받아야 되고 이렇게 관리를 해나가야 된다. 싫다면 그런 업체와 계약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연간 수십 건을 수주해서 준공을 내고 하자 책임도 성실하게 다 하고 이런 업체가 송사에 휘말릴 염려도 없고 이런 업체는요 성실하고 정직하게 시공하는 업체는요 정말로 일거리가 많아서 상담해 줄 틈도 없어요. 도급계약서는 읽어보지도 않아요. 근데 유치권 포기각서 제출 못하겠다, 공사비는 땡겨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업체하고 계약하면 안 된다. 업체는 많다. 그리고 계약금 지불 시 건설공제조합의 이행부증서를 받고 지불해야 된다. 서울부중부원 거를 가지고 온다고요? 안 됩니다. 종합건설인 경우는
건설공제조합에 공제공탁금이 압류돼 있다. 그러면 건설공제조합의 이행보증서 발행 능력이 안 되니까 다른 기관의 보증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종합건설 시공 대상인 경우는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서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기본적인 주의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